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장군의 소리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이순신 장군에 대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김효수 예비역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김효수 장군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소장 김효수 박사입니다. 군에서 전역 후에 경희대학교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조명이라는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15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설정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김 장군님께서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운영위원이기도 하십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약칭 대수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살신 성인의 자세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같이 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수장의 출범을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뜻과 연결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대수장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북한의 핵과 군사력은 그대로 방치한 채 우리의 군사력만 불능화시키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와 그 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안보 위기를 넘어 국가 붕괴가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구국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소명의식에서부터 대수장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의 해전에서 23전 23승의 신화를 이룩하시고 나라를 국난의 위기에서 구하신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우는 항제전장과 유비무환으로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조정은 끓일 줄 모르는 당파싸움으로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고 위정자들의 무사안일과 퇴폐풍조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국방은 소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전라 자수영은 전쟁에 대비했고 판옥선을 비롯한 전선을 보수하고 거북선을 만들었으며 해전에서 주병기로 사용하지 않았던 각종 하포를 배에 장착을 했고 포와 함께 사용할 화약과 하사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부산포와 경상 우수영이 무너지자 거제 옥포만으로 출전해서 첫 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순신 장군은 외적과 전쟁 상황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말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 이 명언을 실천한 장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장에서 늘 진두지휘했으며 살신 성인과 책임반수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난중일기에 의하면 사천해전에서는 진두지휘하다가 적이 쏜 탄환에 맞아 왼편 어깨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맹량해전에서는 12척밖에 안 되는 전투력이지만 나와 같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부하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울돌목에서의 결전을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또 다른 말로 일부 당경 족구천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모두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책임 완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는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후에 노를 젓는 노군들에게는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려 소리를 내지 않게 했고 진군을 알리는 북도 눕힌 채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김효수 장군님 말씀하는 톤이 이순신 장군께서 부활하셔서 힘차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가지 정말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 상황이 꼭 지금과 똑같다. 지금 9.19 남북 군사 합의서로 망가져가는 이 군사 대비태세, 그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천 전투에서, 사천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부상을 당하셨다는 것은 김 장군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세 번째는 부하 사랑과 백성과 함께하는 정신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작전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주당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작전 수행 방법과 요령에 대한 토의를 했으며 부하들의 말을 경청했고 애로사항도 해결해 줬습니다. 부하 사랑이 남달랐던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 해전에서 적이 쏜 탄환에 맞아 전사한 녹도만호 정운을 이대원의 사당에 초원하여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해서 돌산도에 둔전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와 개혁 정신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해상전투와 관련해서 병법에 관한 책이 없었음에도 학익진으로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를 했고 맹량해전에서는 울돌목의 조류 흐름을 작전에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지는 특성에 맞게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노를 젓는 노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전투식량으로 찐쌀을 보급해서 그들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풍년등하의 나라를 구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큰 공을 세우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 선조 임금은 어떠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예. 이순신 장군의 간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순환과 시련이 많았던 삶을 사셨습니다. 선조 임금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은 3번에 걸쳐서 보직에서 파직당했으며 2번의 감옥 생활과 2번의 백의종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54세의 나이로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시면서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순국하셨습니다. 순국하신 지 15일 후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우의정의 배설에 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는 자의정 및 풍덕 부원군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해 10월에 선조가 내리는 포상에서 선무 1등 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선조는
1등 공신으로 봉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상훈이 없기 때문에 애석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순국하신 지 15년이 지난 강해군 5년에는 차의정에서 영의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조 17년에 다시 영의정으로 가정되기도 합니다. 순국하신 지 45년 후인 1643년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충무공의 시호를 받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포함해서 남이, 김시민 등 11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무라는 것이 아주 최고의 공을 세운 무관들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구국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신보다는 나랏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멸사봉공과 미국 헌신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던 조선수군과 명나라 진린제독이 지휘하던 명나라 수군이 조명 연합함대를 결성해서 일본군과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7년간의 임진왜란은 끝이 나죠. 이처럼 연합작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 장군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오늘의 국가안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신다면 장군은 선조 임금과 조정의 위정자들에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 같습니다. 전하! 불국 남북 군사합의서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불국 군사합의서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합의서가 아니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허용하는 항복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전장에서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고 싸워야 할 적을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군대가 마치 헛수아비와 같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마저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그 이행 과정도 멈춰야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토로하며 외칠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는 김효수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이순신 장군님의 생애를 간단히 둘러봤고요. 또 충정을 다해서 조정에 아뢰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효수 장군의 상소는 이순신 장군님의 외침입니다. 유념하심이 오를 줄 아리옵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